날씨가 우리 모임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개어서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박종웅 고양시 신임지부장이 힘찬 말씀을 주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박종웅 지부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식과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대한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해서 먼저 행동하고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연합 고양시 지부를 결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부 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종웅 지부장과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지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종웅 지부장께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자유연합은 지난해 9월 창립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세 번째로는 또 통일에 대해서 무슨 연방제 통일이니 무슨 중립한 통일이니 또 이상한 학외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혹세무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갖 괴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중대한 강령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반드시 강화해서 자유민주주의로 맺어진 이 가치동맹은, 그리고 6.25 때 맺어진 이 혈맹은 아주 반석 위에 올려놓아서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중국의 위협에 처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에 처하고 있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 그리고 한반도 유일 합법 국가 정통성의 확립,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 한미동맹의 강화, 이 네 가지를 강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9월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래, 저는 6.25 전쟁 이래 아마도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근본 토대인 자유민주 체제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린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세력의 저항이라는 혼란들, 또 반정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가 권력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참 뭐라고 이 구태여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이 또 역시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 2007년에 저지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결정 때문에 이제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참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6.25를 겪으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내 종북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그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극심한 내부 분열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국방을 담당했던 고위 지휘관들의 증언을 제가 들어보면은 북한은 지금 서해 5도에 대한 기습 점령 계획을 마무리하고 기회를 모아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 제3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500명의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태우고 바다 위에서 시속 90km로 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최신 무기인 이 공기 부양정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이 기지를 백령도 바로 코앞에까지 전격적으로 이전을 시켰다는 보도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들이 많이 이상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들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며칠 전에도 그렇게까지 대문짝만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한두 명이 여론조사 결과 인기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나 지금 또 눈에 보이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지상에 보도되는 때때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12만에서 20만으로 증강시켰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핵개발을 완료하고 가까운 장래에 제3차 실험을 실시할 전망이 높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 먹을 것도 없고 기름도 없는데 무슨 훈련을 한단 말이야. 다 무너진 사회 아닌가.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줘서 격차를 줄여서 통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많이 보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서 지금 우리가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이 한반도 정세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북한을 대대적으로 배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한반도 전략이 급변했어요. 중국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한국 내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장병 46명이 사망한 군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분개하고 똘똘 뭉쳐서 보복을 하든가 아니면 천안함 폭침 이후에 불과 2달도 안 되어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안보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나라당 죽이면 전쟁 난다. 우리는 평화 세력이다. 라고 거짓 선동하는 종북 정당이 지방
지방선거를 휩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죽하면 더 이상 시장 못해먹겠다 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한번 반전을 시도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거의 90% 이상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종북 정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중국에서 한국을 능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장래가 없다. 한국은 밀어붙여라. 북한을 지지하고 과거에 남북 간에서 양미적으로 눈치를 보던 중국이 이제 드러내놓고 북한을 지지하고 한국 외교관들에게 너희들 혼 좀 나볼래? 이런 식의 고압적인 언사를 이거 다 신문에 나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지난 19세기 조선 말기에 사면 초과의 그 우연한 형세와 그에 따른 망국의 비극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비록 세계 13위, 14위를 오르내리는 경제 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군사력에 돌려서 우리 국가 안보,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튼튼하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내부 기강이 와야 되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고 무슨 민주군대니 해서 국방 내부의 질서가 대단히 위험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대한민국 내에서 내부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미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 반미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수 있는가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종북 반미 세력, 반자유민주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논하는 무슨 선진 통일이 무슨 복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분과 내용을 거치면서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내분이 심각할수록 그 나라는 망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애하는 자유연합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또 내빈 여러분, 종북 세력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우리 민족 기교와 민족 공존을 슬로건으로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인민민주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언어 혼란 전술에 매우 능란합니다. 무슨 희망이, 아름다운 세상이, 중도주의, 애매모호한 말을 통해서 천진난만한 청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청소년들, 생계에 바쁘신 선량한 국민들을 유혹해서 붉은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IT 업계 선구자라고 국민이 많이 칭찬을 해줬더니 엊그제 기자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는 이념 대립을 벗어나서 좌우를 아우르겠다. 좌우가 왜 문제냐? 이런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어? 지금 좌우 문제가 이게 오늘 낸 이 얘기입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법석을 떨고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겪는 배경에 바로 이 좌익 세력의 출몰이 있다는 것을 여태까지 몰랐다는 얘기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 이 나라를 무슨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좌익이면서 위장으로 발언하거나 아니면 정말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나라가 대단히 위험한 이 종북 좌익 세력은 우리나라의 제도권 권력 내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헌정 질서가 유지될 수는 있을까? 이런 참 걱정마저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다수의 의석을 부여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시천만에 한나라당 170명의 의원들이 감기갑이 하나 못 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기갑이 몇 명이 망치 들고 설치면은 도대체 170명이 넘는 이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무참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성범규 의원님께서 반드시 참석해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못 오신 걸로 생각하고 또 여기 또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화분도 보내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서로 단결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종북 좌익적인 세력들을 척결하고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가 정통성을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왕림해 주신 여러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유연합이 지부 결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지부 결성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부 결성을 통해서 지방에 계신 이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힘을 만들고 토론하고 서로 교훈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많이 나는 게 인간의 원래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자주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힘을 돋워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시시콜콜한 생각이 또 마음을 쏠리고 해서 예전부터 우리 또 한나라당도 있습니다만 당을 만들고 또 단체를 만들고 펠로우십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각 지방 지부로 이제 내려가서 그 지부에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지부 결성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향 지부가 박종홍 지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보루가 되어주실 것을,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존경하는 시민,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